졸리고 피곤한데 막상 눕기만 하면 다리가 찌릿하고 간질거려서 뒤척이신 적 많으시죠? 처음엔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정체불명의 불편감,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한의학 박사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증상,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밤만 되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가 당기고 그냥은 도저히 못 있겠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혈액순환제나 파스, 마사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다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듯해도 결국 또다시 반복되죠.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새벽 2, 3시쯤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불면증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깨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불면증은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긴장돼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은 분명히 졸린데 다리 때문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점은 낮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오후, 특히 해가 지고 몸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부터 서서히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멀쩡하다 보니 본인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밤마다 누적되는 수면 부족은 낮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유발합니다. 즉, 단순히 다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잠식하는 질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은 20년 넘게 이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늘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주변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분 탓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정밀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수십 년 동안 겪은 이 고통이 다 병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의 이상한 불편감, 이건 절대로 나만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건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이며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운동 부족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단순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누우면 더 심해져서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또 다른 분은 간지러운 것도 아닌데 간지러운 것 같고 뭐라고 딱 집어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다리 안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증상은 통증이라기보다는 애매한 불편감에 가깝습니다. 저리다, 간질간질하다, 당긴다, 쑤신다, 뭔가 안에서 꿈틀거린다.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지고 움직이면 잠시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움직이면 괜찮아지니 아, 대수롭지 않구나 하고 넘기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불편감이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막상 눕기만 하면 시작되니 그 피해는 곧바로 수면의 직격탄으로 다가옵니다.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우면 종아리 속이 간질거리고 저려서 다리를 뻗어보고 주물러보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고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어요. 다음 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회의만 하면 다리를 계속 떠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버릇 고쳐라, 예의 없다라고 지적했지만 본인은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다리에 뭔가 올라타 있는 것 같고 안 움직이면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이분 역시 처음엔 내가 그냥 신경질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생활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은 아니니까 그냥 참으면 되지 않냐고들 하는데 참는 게 더 괴롭습니다. 누워 있어도 계속 다리에 신경이 쓰이니까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요. 옆에서 자는 남편이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화가 나고 가족들에게 괜히 날카롭게 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불편감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수면 부족, 낮 동안 피곤, 예민함과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즉,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낮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은 환자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엔 멀쩡하더니 왜 밤만 되면 아프대? 그거 신경 쓰니까 그런 거지. 그냥 자면 돼. 이런 반응을 들으면 본인도 내가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경계의 문제로 의지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겪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1. 증상은 애매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2.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완화된다. 3. 낮보다는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 때 심하다. 4. 그래서 결국 숙면을 방해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나 나이 탓으로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불편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피를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합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생성이 줄어들고 그 결과 신경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다리를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 중에는 빈혈이 있거나 혈액 내 저장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도파민 기능 저하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움직임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이 원치 않는 움직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파킨슨병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고 연구됩니다. 물론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가 모두 파킨슨병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신경학적 뿌리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셋째,
만성 질환과 약물의 영향입니다. 당뇨병, 만성 신부전, 임신 후기 여성 등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 일부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다른 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넷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의외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도 늘 밤마다 다리를 주물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 깊게 영향을 주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단순히 다리가 불편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분 부족, 도파민 불균형, 만성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이 겹쳐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참고 넘기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원인은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와 해결법은 당장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어야 하죠. 밤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뒤척이던 분들도 작은 생활 관리만 바꿔도 훨씬 편안한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움직이면 편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은 발끝 당기기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종아리 근육이 당기면서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벽 스트레칭입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가 늘어나는 걸 느끼며 20초 정도 유지합니다. 양쪽 번갈아 해주면 다리 근육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무릎 당기기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풀어줍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뒷부분과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풀어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5분만 해도 밤에 찾아오는 불편감이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찜질과 마사지입니다. 따뜻함은 하지 불안 증후군 관리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혈류를 원활히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불편감을 줄여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다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한 줌 넣거나 쑥을 살짝 우려내면 더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발에서 온몸으로 퍼져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봅니다. 족욕이 어렵다면 온찜질팩을 종아리나 발목에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찜질팩을 수건에 감싸 종아리에 얹으면 금세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사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를 굴려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기 전 파트너가 가볍게 종아리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 관리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음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철분과 마그네슘이 핵심입니다. 철분은 도파민 생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 붉은 살코기, 시금치, 건자두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류와 채소를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쇠고기를 함께 볶아낸 반찬은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 아몬드, 땅콩, 바나나, 시금치 등에 풍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녁에 호박씨 한 줌,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무침에 파프리카를 곁들이거나 고기 반찬을 먹을 때 귤 한 개를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오후 이후에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수면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환경은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침실 조명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강한 조명을 켜두면 신경계가 각성 상태로 유지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 혹은 아예 불을 끄고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도 줄이셔야 합니다. 잠깐 보고 자야지 하다가 뇌가 자극을 받아 더 깨어있게 되고 다리 불편감도 심해집니다.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작은 자극에도 다리가 민감해집니다. 겨울철이라면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도 두꺼운 것 하나보다는 얇은 것을 여러 겹 겹쳐 덮는 게 체온 조절에 유리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을 돕는 생활법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족욕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약간 넣거나 쑥이나 구기자 같은 약재를 살짝 우려내면 더 좋습니다. 뜸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아래 종아리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 발목 안쪽 등 주요 혈자리에 따뜻한 기운을 주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받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가정용 간단한 뜸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대추차, 구기자차, 국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커피 대신 이런 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 잠을 거의 못 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신경과에서는 도파민 조절제를 비롯해 여러 약물이 사용됩니다. 이는 단기간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합니다. 내과적으로는 철분 수치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쓰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상태를 살펴 맞춤 한약을 처방하거나 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참고 버티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병의 이름이 있고 치료법이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 관리와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다리 때문에 뒤척이며 힘들어 하셨던 경험, 이제 단순한 피곤함이나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넘기실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분명히 존재하는 질환이며
수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저는 이 증상을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시간, 그 고통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는 옆에서 함께 뒤척이며 피곤을 겪고, 가족은 아침마다 지쳐있는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질환이 가정의 행복에도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모른 채 방치하는 순간 삶을 무너뜨리지만, 이름을 알고 관리하는 순간부터 개선의 길이 열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관리법,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증상이 완화됩니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 증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밤마다 괴롭던 증상이 줄어드니 낮에 다시 활력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다시 밝아지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가족 중에, 배우자 중에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며 넘기지 마시고, 이건 하나의 질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비슷한 경험이나 극복한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다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숙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